안녕 친구들.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오늘 엄청 더웠죠? 폭염 안내 문자 발송되고 그러던데 너무 덥고 그럴 때는 진짜 수분 섭취도 많이 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 때나 그럴 때 보면 그 그늘막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유용한데, 그늘막 그 주변에 얼음물 같은 거 그렇게 구비가 돼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항상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이 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성숙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무례하게 구르고 그래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간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좋은 방향들을 제시하고 다 같이 함께 잘 살아가자고 그런 취지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저를 묶어놓으려고 하고 자꾸 국한된 그런 면들만 얘기하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이 힘든 상황들을 탈피하고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제도적으로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어떤 지점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은 반드시 난관을 뚫고 해결하고, 문제들은 해결 중심으로 가고, 저는 딱 그런 판단을 해요. 이성적인 판단을. 근데 자꾸 이 세상이 다 잠이다, 다 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만 하는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밥도 먹지 말고 잠만 자다가 그냥 죽으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잠으로 인해서 죽어갔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지금 현재에만 안주하려고 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 지금 상황이 이래라고 계속 좌절하고 울고 슬퍼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죽으려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많이 죽어버리고 이런 선택들을 하는지, 그런 선택들이 아니고 조금 더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정신적인 면에서도 서로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서로가 부를 쌓아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일방적으로 계속 퍼내면 이게 없어지게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면 쌀독에 쌀이 가득 있었어. 근데 우리 가족들이 그 쌀을 계속 먹어버리면 이 쌀독에는 쌀이 하나도 남지가 않게 되잖아요. 저는 이런 예들을 개개인의 가정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국가적인 이런 차원에서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 이게 국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가고 이렇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스템 자체는, 뭐 국가적으로 모든 시스템 자체는 오히려 국민들의 돈을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대통령 할아버지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도 하고 또 개개인에게 이렇게 그런 쓸 수 있는 돈을 지급하기도 하고, 이거는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잠깐 외식도 하고 이렇게 잠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근데 좀 더 멀리 내다본다면 이거는 정해진 국고 내에서 이거를 나눠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나가면 반드시 그 국고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전 정부가 잘못해 나왔기 때문에 뭐 국가적인 부채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가진 그런 한정적인 자원을 쓰고 축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창의력들을 계속 개발하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그래서 계속 무형의 자산, 우리의 잠재력이나 창의력, 이런 무형의 가치들을 통해서 재화로 만들어내서 이걸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의 문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계속 국민들을 잠이라는 수단으로 가두고 잠만 자다가 죽어가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파일을 뺏어먹는 식으로밖에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딱 생각을 해봐도 답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급여는 계속 오르고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생활 물가는 계속 올랐어요. 근데 정해지지 않는 급여에서 우리가 쓰여져야 되는 게 뭐죠? 가계 경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비, 생활비, 이렇게 여기에서 지출을 하고, 또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남에 대해서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물건들을 구입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죠. 뭐 사진도 있고 뭐 인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이것들을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한 달 벌어들인 월급에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보면은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득을 다 누가 가져가느냐? 그 회사가 가져가는 것 같아요. 회사가 가져가고, 회사만 덩치가 점점 커지고, 뭐 조그만 빌딩에 있다가 큰 빌딩을 사고, 또 뭐 개인적인 그런 별장을 외국에 갖고, 회사 오너가 그런 경우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주 아기부터 인생을 갈아 넣고 피땀을 다 흘리고 인생을 갈아 넣는데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느냐, 저는 이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검찰, 그 다음에 국세청, 모든 분야에서 다 이것들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도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왜냐하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국가가 그런 부분을 지키지 못했다. 오히려 언론과 검찰들은 합작해서 죽였다. 그런데도 국가는 지키지 않았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더 예쁜 사람들을 자꾸 데려다가 어떤 잠이라는 그런 뭐 놀이기의 수단으로 쓰려고 한 건 아닌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들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서 이런 부분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또 어떻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겨진 자체까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요. 너무 돈만을 위한 비인간적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바꿔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돈이라는 가치는 사람이 먼저 있고, 그런 사람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이런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돈이 생겨났는데, 오히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오히려 사람들을 뭐 거의 감금하다시피 노예 생활을 하고, 사생활을 통제하고, 뭐 연애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회사가 계속 그 돈을 갖고 회사만 덩치가 커지고 이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잔인한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잠을 자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과 사랑이 진짜 그런 예쁜 마음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진짜 실질적으로 잠을 잔 사람들이 그런 제대로 된 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주 아기 때부터 피땀 인생을 갈아넣는데, 그리고 자기의 자유로운 인생도 없고 사생활도 없고 가족과도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지내지도 못하고 오로지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돈도 못 받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너무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교육의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이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벤치마킹하고 와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시켜라. 공무원들 있잖아요. 교육부 공무원들 다 각 나라에 파견하세요. 파견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뭐 해외 가서 연수한다 하고 말로만 하고 막 유흥비로 탕진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런 거 엄격하게 통제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은 진짜로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판공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 판공비를 제대로 쓸 수 있게 영수증 처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은 대학이랑 다 무료잖아요. 그리고 다른 여러 학교는 프랑스도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어릴 때 아이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입시교육으로 학생들을 살 수도 없게 숨도 못 쉬게 다 죽어버리고 성적 때문에 자살하게 만들지 않고, 성적 때문에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일찍 애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공부만 시킨다고 그게 애들이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잘하는 것, 특화된 것들에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발견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입식 교육은 우리 삶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고 외우고 이런 뇌만, 그런 것들은 그냥 계속 습관이잖아요. 단순 암기. 그거 외워서 시험 막 100점 맞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삶에서는 번뜩이는 창의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재화로 만들어내고, 그래야 개인적인 가게가 부유해지고 사회가 부유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주입식 교육만 하고, 이 주입식 교육에 애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다 자살하고 죽어버리고 이러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든지 다 공무원이 되는 길만 안정적인 게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공무원 되겠다고 시험 보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공부만 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대학원, 유학, 그리고 갔다 와서 잘 안 풀리면 또 공무원 공부하느라고 몇 년 이렇게 소비하고, 그런 시스템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육비도 너무 비싸잖아요. 뭐 대학 등록금 너무 비싸고, 대학원 등록금 너무 비싸고, 로스쿨 비용 너무 비싸고, 그리고 이렇게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 학생들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뛰어들고, 또 부모님들이 지원을 못 해주면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래서 사회 초년생부터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에 허덕이고, 또 이렇게 지방에서 모든 부분들이 아직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울로 다 몰려와서
집값 비싸니까 집 없고 그 전세로 구하기에는 집이 그런 어려우니까 월세 달달이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먹는 것도 부실하게 먹고 그러면서 생활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결국 다. 그러면 교육을 재정비해야 된다. 그리고 집값을 잡아야 된다. 앞으로 지금도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냐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결혼해서 아기 낳고 생활하고 이러는 거는 너무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또 개인의 삶이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그러는 것보다 내가 자유롭게 여행하고 배울 거 배우면서 내 능력껏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을 국가는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이런 추세니까 빈집들이 너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골에서도 빈집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뭐 시골로 다시 가거나 그러면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지원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헌집돼서 다 허물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돌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주택 문제에서는 그리고 잘 사는 분들은 그렇게 잘 사는 부대로 그렇게 돈의 경제적인 흐름을 그렇게 원활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집을 구하기 어려우면 장기 임대주택을 해서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해라 이런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식 문화도 비싼 거 먹고 싶으면 가도 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외식 문화는 비싸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도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을 많이 풀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집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러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평생 그냥 임대하면서 살 수 있게 내가 꼭 내 집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또 식주 두 가지였죠. 음식과 집. 그 다음에 옷인데 옷은 요즘에는 뭐 품질도 좋고 너무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옷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명품이나 고급 브랜드를 사려고 하고 그런 능력이 되신 분들은 그건 이제 사치품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른 거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될 선호도, 기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문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보편적인 것들을 잡아주는 것 이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요즘에 각 세계가 다 잠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뭐 그런 잠을 잘 자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잠을 자는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장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보장,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노동한 대가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그 한류에 이바지한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적인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잠도 일적으로 나가면 근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이라는 수단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시켜서 노동력이잖아요. 잠도 일로 나가면 노동력이잖아요. 그러면 이 노동법의 규정대로 적용을 해서 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해서 자는 잠도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이 돼요. 정신적인 소모도 많이 되고 신체적인 소모도 많이 돼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은 너무 아름답고 둘만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뭐 희생이라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둘만이 속삭일 수 있는 미러이고 아름다운 시이고 이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의 대명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잠이 일적으로 된다면 이건 다른 문제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일적으로 들어가는 잠을 통제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뭐 나도 잠집이니까 말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통제되지 않는 잠의 시스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잔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안 돼, 이게 현실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도 제가 선택하지 않은 이 운명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정말 무례한 사람들을 만났고 입에 담지도 못할 언어들을 했으며 개인의 사적 자치권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 제 주변에 현명하게 저를 코치해주거나 제 모든 상황을 이해하거나 진짜 제 편이 돼서 진실하게 말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 맞서고 싸우고 그래서 모든 환경을 다 바꿨어요. 왜 이게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집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게 개인이 지켜야 될 문제냐라고 계속해서 항의를 해서 제 주변이 보호구역으로 많이 지정이 되고 또 제가 자주 나가는 산책길 거기도 벨을 누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도 하고 이 근처에도 그렇게 벨이 설치가 되기도 하고 뭐 담배꽁초 너무 많이 쌓였거든요. 막 수북하게 뭐 담배 껍질 케이스 많이 버리고 뭐 음식물 뭐 커피 마시고 버리고 그런 팩 같은 거 버리고 과자 봉지 버리고 제가 산책 가는 곳에 맨날 화장지 버리고 비닐장갑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그런 경우 너무 많았거든요. 집 근처에 막 풀 뽑아서 버려놓고 제가 가고 있으면 나무 일부러 보란 듯이 나무 툭 꺾거나 진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한결같이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모두 다 행위 예술가들이니까 네 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말로 무례한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나가고 있는 거 봤는데 공사하면서 일부러 물건을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의 무게와 떨어지는 가속도가 제가 거기 지나가면 맞으면 제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버럭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보는 걸 보고 다녀라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길을 가운데를 막는 것도 무례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는 참을 수 없으니까 일일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권리를 누가 침해했는데 그걸 참아라 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한테 너무 월권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참으라고 해요? 부당함을 참으라고 하는 건 월권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당하면은 맞서라. 너의 권리를 지켜라. 그리고 너의 할 말을 해라. 이게 저는 그 사람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에 내가 피해를 당하는 거에 참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무례하게 대하라는 말은 아닌데요. 나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불편해요. 지금 선 넘으셨네요. 너무 무례한 행동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무례한 사람들에게 경계를 분명하게 그어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현명함을 알려줘도 계속해서 이면교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지혜가 없으니까 저런 것들을 다 튕겨내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진짜 측은지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 짜증이 났는데 지금은 해도 안 되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러니까 진짜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3가지 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는 업으로 다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뻔히 보이는데 인연법이 지중한데 그거 주변에 있는 인연들도 내가 지혜가 있어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혜롭지 못한데 인연만 좋은 인연을 두고 간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덕을 가지고 그랬을 때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고
예쁘게 말할 수 있고 사랑스럽게 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태도, 이걸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한마디에 그 사람의 품격과 품위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자기 얼굴에 침을 많이 뱉으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저질인 사람이에요. 나는 이 정도의 품격밖에 갖추지 못하고 있어 라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한테 악성 댓글 달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마음에 독을 품은 채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죠. 그래서 너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음을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맨날 남욕만 하고 불만투성이 이명교로 맨날 그렇게 자기 안에 질투가 가득해서 질투다니까 계속 험담하고 앞에서 상대가 못 알아듣겠지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살다가 죽게 됐어. 그래서 다음 생이 아주 비참해. 이렇게 사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마주하는 이 순간,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마지막 순간이다, 이런 마음으로 헛두로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진짜 마지막 축제처럼 모든 순간을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제가 가진 진심과 사랑의 마음들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만나요. 그렇지만 이런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지혜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마주하죠. 그렇지만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살짝 피해가거나 그러면 되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인생을 함께 마지막까지 가고 싶은 사람은 저와 결이 맞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결이 맞고 우리가 공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정서적으로도 실질적인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방안들을 제시해서 서로가 그런 쌀독에 가득한 독이 없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모두 소중하니까 개개인의 인생이 누구한테 잡혀서 희생되지 않도록 그런 차원으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세운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 보고를 꼭 해주시고 결말도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모든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연결성을 항상 생각을 하고 온 전체적인 국민을 생각하고 또 전체적인 국민이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지구촌은 하나라는 것,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잠이라는 그런 본능에만 많이 국한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잠을 자도 너와 내가 잠을 자면 너한테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사랑하면 당연히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지잖아요. 너무 사랑하면 너무 행복해지니까, 행복감이 너무 크니까. 그렇지만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이게 지출이 되니까 지출만 되는 시스템은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전략을 잘 짜보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꼭 필요하지만 이게 어떤 소수의 회사나 기업만 배부르게 먹는 이런 악덕업주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부가 통제를 꼭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거는 주식 차트 같은 거 잘 보면 될 거고, 금융감독원, 여러 가지 그런 세무조사 할 수 있는 기관들 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뭐 그런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해보고 그런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교육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발전이 안 돼 있다. 그리고 그 일본의 잔재된 교육의 뿌리가 너무 짙다. 그런데 일본은 정말 잘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만 잘하는 부분을 너무 막 백년기업 이런 데만 쏟으니까 오히려 뛰어난 기술력으로 엉뚱한 데에 쏟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조금 그런 발빠르게 나가는 시스템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잠이라는 이런 국한된 수단에만 이렇게 지금 가진 모든 자원을 다 써버리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더 창의적인 두뇌를 열어서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서 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키우는 교육의 방향을 만들어가고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의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의식주를 꼭 잡아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만 외적인 성장만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정신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서 삶의 질적인 만족도, 경제적인 만족도가 높이 있는 그런 세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업도 국민들이 가난하면 기업의 물건을 절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러면 기업도 팔 데가 없으면 망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악덕 기업들은 뭐 그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안 사주고 샀던 주식도 다 빼면 기업도 휘청거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사회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회로 환원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 많은 풍요로운 부를 누리고 있다면 이건 내 복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런 희생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독거노인이나 쪽방촌 어르신들이나 진짜로 가난하게 사시는 사람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많이 이렇게 돌려주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똑바로 키워야 되니까 아이들의 인성교육, 경제교육,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 이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온전한 사랑을 주려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행복한 세상, 그리고 엄마 아빠가 행복해서 이런 행복을 아이들에게 100% 줄 수 있는 세상,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이의 마음을 존중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꼭 알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알고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받게 된 사랑과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매일매일 느껴보도록,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늘 감사일기를 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늘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책만 사주고 부모는 마음이 되게 삐뚤어졌어.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다른 사람 시기나 질투하고 그러고 살아가. 그럼 아이가 그대로 받아서 아이도 그런 부모의 성향을 물려받아서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보면 진짜 바르게 키운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이 되게 괜찮았어요. 지금은 인연이 끊겨서 못 보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조교하면서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진짜 예쁜 조교를 만난 적이 있는데 항상 밝았어요. 웃음소리도 너무 크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임용시험도 어렵고 관문 뚫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떨까 이렇게 말했더니 아빠가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아빠가
그 경쟁을 뚫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너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항상 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티가 없이 맑았어요. 티가 없이 맑고 되게 현명했어요. 딱딱 객관적으로도. 그러니까 너무 밝고 천진난만한 모습도 있지만 딱딱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딱 그 친구만의 중심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보고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단단한 아이로 키우려면 부모가 훌륭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랑을 다 주고 내가 정말 엄마 아빠의 귀한 아들, 딸이라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게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부모의 가치관이 바르게 서 있어야 아이를 제대로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의 그런 자질이나 기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가족들이 다 다르거든요. 성격이 저랑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냥 저만 또 특별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딱 저만의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뭐 저만의 지능, 뭐 저만의 감각이나 뭐 생각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뭐 추진력이나 뭐 그런 것들 다 저만 갖고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개인의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없는 여러분들만의 장점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이런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여러분이 가진 장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귀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잘하는 분야도 너무 많고, 예술성도 뛰어나고, 그런 거 너무 부럽거든요. 너무 잘하잖아요. 제가 갖지 못한 능력이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또 그런 마음 안에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너무 예쁘잖아요. 배려도 너무 잘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 진짜 행복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옆에 머물고 싶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음을 주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인성이 좋고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고 태도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길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고, 저한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준 마음이 너무 커요. 진짜 그렇게 제가 이런 운명을 만나게 돼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도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저는 마음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많이 부족한 저한테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정말로 고맙고 정말로 많이 사랑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모든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알고 표현해 주시면 다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진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저를 좋아해 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몰랐던 세상이잖아요. 저는 24년 여름에 제가 보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저는 너무 느끼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미 제가 그런 공동적인 운명 공동체에 들어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제가 늦게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쭉 사랑을 주고 있었던 친구들은 뭐 14년 막 이렇게요. 너무 고맙잖아요. 한결같이 제가 예전엔 저도 너무 아가였잖아요. 지금보다 더 막 뭘 몰라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울고 웃고 싸우고 막 진짜 억울해하고 씩씩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럽고 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민폐를 끼치면서 살았을까봐 막 심장이 너무 조마조마하고 그래요. 왜냐면 너무 부끄러워서요. 그냥 제가 제 세상을 살아가는 건 괜찮지만 제 세상을 뭐 양심 없이 살아간 적은 없지만 뭐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를 제외하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이 어변의 굴레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진짜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두통약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겪게 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어변이 꼭 만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도 이해하고 또 저한테 가장 고난을 겪게 했던 모든 상황들도 감사히 여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부족한 제가 저 혼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쳤을 것 같은 생각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진짜 생날것을 보여준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부족한 모습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런 사랑 덕분에 제가 업이 다 끝나고 행복하다고 느꼈던 어떤 날이 있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사랑의 기운들을 보내주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알았던 것 같거든요. 너무 이상해요. 산책을 하면 진짜 영감이 떠오르거든요. 탁 스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좋은 생각으로 와요. 사색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진짜 딱 스쳤어요. 별똥별이 딱 지나가듯이 그런 영감이 딱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업이 다 끝났다라는 그런 딱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내 업이 이제 진짜 소멸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인데요. 그래서 정말로 내면으로부터 차오르는 행복을 느꼈다. 근데 그런 요소들에는 보물찾기처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준 사랑들이 이 진리전에 다 있어서 저한테 다가오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시간들에 써준 편지도 너무 절절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고, 또 말하지 못한 마음들, 닿지 못할 마음일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고 있었다는 게 너무 가슴이 벅찰 정도로, 심장이 아릴 정도로 고마웠고 미안했고 사랑스러웠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언어적인 한계지만 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마음들까지 다 표현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소중하다. 그리고 또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아픔들을 다 겪고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러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저의 빛이자 행운이자 저의 꿈이자 저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 모든 걸 걸고 제 꿈과 인생을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저의 다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어는 다르지만 모두 상처받기 쉽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여리고 여린 마음들이 다치지 않고 보호받고 존중받고 또 사랑받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사랑스럽게 대하고 이런 마음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도 사람의 생명과 존중, 안전, 사생활의 보장, 사생활의 간섭이나 어떤 신체적인 구속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지켜주려고 하는 법적인 제도로서 사생활의 보호, 그리고 악플 달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제재,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생활의 보호란
그 사람을 억압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장하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제도의 확립,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깨어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뭐 30대, 20, 30대 막 이렇게 국회의원이 젊은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낡은 사고방식으로 그런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 젊은 친구들이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그래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해서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면에서 삶의 행복도 면에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삶의 행복도가 올라가야 자살률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이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한류를 빛낸 사람들의 제도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면 한류가 이미 많이 퍼져 있는데 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슬픔을 주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권익과 경제적인 부나 신체적 정신적인 부를 제대로 보장하고 보상해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살아왔을지라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나 정말 잘 살았다, 정말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세요. 100만 번 볼뽀뽀 전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존재 자체로 이 세상에 밝은 빛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가진 아직 잠재되지 않은 그런 잠재력은 아직도 너무나 풍부한 여러분의 그런 어떤 아직 개발되지 않는 미지의 자원이다. 이런 부분들을 꼭 인지하시고 그런 잠재력들을 다 발휘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창의력들도 너무 기발하니까 그것도 또 발휘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이런 뛰어난 면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꼭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의 손도 잡아주고 많이 안아주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도 많이 품어주고 또 머리도 많이 만져주고, 이렇게 너무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힘들었지, 오늘 하루 어땠어? 이렇게 토닥토닥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이 세상에 나누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그런 사랑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빛나는 사람들이어서 너무 고맙고, 또 지금까지 예쁘게 그렇게 잘 살아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직도 여러분의 그런 빛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빛으로 이렇게 세상에 널리 유익하게 그렇게 사랑과 여러분의 그런 무한한 능력, 이런 부분들을 다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고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 질투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말해서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사랑스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너무 귀한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래서 또 오늘 너무 폭염이라서 너무 더웠죠. 그래서 지치지 않으셨는지, 폭염 때문에 또 다치신 분들은 없는지 그게 많이 걱정이 되고요. 또
양산 같은 거, 양우산 있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부피가 작기도 하고 초경량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가방에 그냥 뚝 넣고 다니면서 햇빛 너무 따가우니까 자외선도 보호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일조량이 너무 이렇게 어, 다, 강렬하게 다가오면 어질어질해지잖아요. 일사병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더울 때는 조금 외출 피하시고, 물 같은 거 뭐 텀블러나 이런 거 물이나 이렇게 준비하셔서 꼭 수분 보충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 몸 건강, 정신 건강 다 중요하니까, 또 먹는 음식이 정신 건강에도 너무 중요하니까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들 드시고,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으로 여러분 너무 예쁘게 태어났는데 좀 더 내가 노력을 해서 예쁘고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또 너무 막 건강에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또 많이 살이 찌면 그런 건강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건강도 잘 지킬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장 근원적인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말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이 너무 예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가 조금만 먹는 음식, 오늘 이만큼 먹고 싶은데 한 숟갈 덜 먹는다, 그리고 한 숟갈 더 먹고 싶은데 아이 참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지내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또 우리 뇌는 그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예뻤던 시절, 가장 날씬하고 그랬던 시절의 사진들을 냉장고나 문이나 책상이나 보이는 곳곳에 붙여놓고 계속 보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정말로 뇌가 총동원해서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몸도 만들고, 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도 그렇게 트레이닝을 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계속 다른 누구를 계속 만나겠다, 그렇게 계속 꿈을 꾸시고, 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도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게 계속 간절하게 바라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어떤 것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어려움은 있지만, 그리고 때때로 그런 난관을 봉착하게 되지만 우회해서 그 길로 가면 된다. 그리고 어려우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도움 닫기 해서 더 멀리 가면 된다. 그리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된다, 넘어질 때마다. 그리고 서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이 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침체기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삶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가올 때가 많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살아있어서 느끼는 모든 고통과 감정들이더라고요. 저도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들이 힘든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힘든 상황이 일어날수록 여러분의 그런 업들이 다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업의 흐름의 차원에서는. 그래서 힘들수록 내 업이 이렇게 차감되고 있어, 좋은 일이야. 힘들지만 지금 이걸 잘 돌파하면 나한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계속 긍정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내 미래는 반드시 괜찮을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행복할 거야. 그리고 지금 이건 힘들지만 이건 너무 행복한 거잖아. 이건 너무 고마운 거잖아. 계속 좋은 걸 보세요. 그래서 가장 힘들 때 가장 감사를 발견하고, 가장 어려울 때 사랑을 발견하고,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고, 그렇게 내 뇌를 자꾸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힘든 부분이 일어나지만 또 행복한 노래,
막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 흐름 자체를. 이렇게 하고 좋은 영상을 듣고, 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으시면 또 그런 부분으로 또 사랑을 생각하고, 그래서 음, 가끔씩 뇌가 너무 잘못된 정보로 나를 묶어두려고 하지만 나는 그거를 운명이, 어떤 운명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내 운명이 내가 저지르지는 않겠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이런 모든 키는 내가 갖겠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악플 달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아프구나, 행복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이미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고유성을 가진 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네 생각이잖아.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난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어떤 말들을 해도 다 튕겨낼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일 뿐이에요.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여러분을 몰라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에 대한 말인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생각일 뿐이다.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의견이야. 너는 그렇게 말할 자유가 있어.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바라봤을 때 여러분은 그냥 존재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홍길동 세 글자,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되세요. 나만의 브랜드 가치는 내가 높일 수 있지 누가 높여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브랜드 가치를 높이세요.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길은 많이 배우는 거예요. 도처에서 많이 배우고 책도 많이 보고, 또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갇힌 회로를 갖지 않는 것, 갇힌 사고력을 갖지 않고 계속 사고력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태어난 이후로 이 세상에 돌려줄 부분들을 늘 생각하고 늘 감사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품격을 이렇게 고차원으로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계속 끌어내리는 신용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니까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늘 어려울 때 생각하세요.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인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보인다. 마음 안에 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꽃이 아름답게 보인다. 꽃에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거기다 굳이 버려요? 자기 마음이 쓰레기 그 상태밖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꽃들, 모든 감사를 누릴 수 있는데 내 마음은 계속 쓰레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삶이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어휘력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전을 읽어주잖아요.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그런 좋은 고급 그런 단어들을 많이 이용을 하면서 좀 표현하는 대화의 주제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차원이 업그레이드 된 그런 대화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늘 배우자, 늘 공부하자,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좋은 강연을 듣고 책을 보고 아름다운 시집을 읽고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또 뭐 여러분 끼 너무 많잖아요. 뭐 배우세요. 춤도 추고, 어르신들도 노인복지관에 가서 배우시고, 주민센터 가서 배우시고, 뭐 문화센터 가서 배우시고, 다 배우세요. 그래서 그냥 배우면서 배우는 친구들이랑 즐겁게 남 험담하고 이러지 말고, 너무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임종의 순간에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맨날 비난하고 이러면 죽는 순간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평소의 마음이 그게 마지막에 마음이 되고, 그리고 최후의 일념이 최초의 일념이 된다고 했거든요. 내가 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느냐가 다음 생을 태어나는 첫 번째 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덕과 지혜를 가지고 하면 다음에도 현명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마음도 사랑을 가득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마음 자체가 예쁘기 때문에 얼굴 외모도 예쁘게 태어나요. 예쁜 외모, 뭐 키도 외부적인 조건도 그렇게 신체 비율도 그렇게 다 장점들을 가지고 태어날 거고 환경도 좋은 환경, 좋은 상생의 인연들을 만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다음 생을 어떤 삶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세 가지로 여러분 다음의 인생이 결정된다. 다음 삶이 결정된다. 이 부분들을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생도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다음 생도 아름다웠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는 상생의 인연들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싶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문화적으로 많이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번 생에서 좋은 인연들을 맺으시고 다음 생에도 또 만나는 그런 상생의 인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 정말 감사드려요. 진짜 엄청나게 사랑해요. 그리고 시원하게 그렇게 주무세요. 모두 편안하고 시원한 밤 보내시고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잠드세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굿나잇. 안녕. I love you.